둘, 셋. 안녕하세요. 엉망전자 CMO 몰루. CF 푸디. CW 와식입니다. 와. 여러분 티니핑 아시나요? 티니핑 요새 굉장히 핫한 주제죠. 티니핑 너무 귀엽잖아요. 요즘에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그거 윈터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OST? OST 부른 거는 알고 있어요. 저 이번에 준비하면서 찾아서 들어봤는데 저희 같이 들었잖아요. 아, 네. 노래 좋던데요? 그래서 그 최애핑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각자 최애핑을 한번 소개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저 CMO 몰루 최애핑은 고쳐핑인데 이 친구는 뭐든지 다 고친대요. 근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제대로 고치는 거는 장담하지 못해가지고 뭔가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고쳤는데 다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렇지만 좀 귀엽고 그래서 골랐습니다. 엔지니어네요. 아, 맞아요. 저 현업과도 관련되어 있는. 우리네 코드 기우기 이런 느낌의 고치긴 고쳤는데 왜 고쳐졌는지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우리네 판교 개발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맞습니다. 제 최애는 아휴핑이에요. 왜 아이핑이에요? 왜 아휴가 붙어요? 저는 일단 얘는 귀여워서 골랐는데 아유핑 소개를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기력이 없다. 약간 그 주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캐릭터인가 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여자 캐릭터인데 전체 티니핑 여자 캐릭터 중에서 인기 순위 꼴찌라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데. 역시 어린아이들은 캐릭터성이 훨씬 중요한 것 같기도 그니까요. 하고. 순수하네요. 그러게요. 저는 그 캐릭터성 때문에 차나핑을 골랐습니다. 귀찮아? 귀찮아에서 온 것 같고요. 그냥 딱 봐도 보이겠지만 모든 것이 귀찮고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제 이름 와시기와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왜 인기 있는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 캐릭터성이 있고 뭔가 맞아. 잘 어울리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래서 붐이 왔구나라고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은 이 티니핑 신드롬, 티니핑 붐 현상에 대해서 지금 뭐가 어디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좀 찾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뭐 사실 티니핑은 유명하지만서도 사실 티니핑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티니핑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티니핑은 우리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2020년도 3월부터 방영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꽤 오래됐어요. 네, 꽤 오래됐는데 사실 저희가 알게 된 거는 작년? 맞아요. 에서부터 스물스물 알려지더니 올해 뭔가 뭐 티니핑, MBTI 뭐 나랑 닮은 티니핑 이러면서 이제 어른들에게도 알려진. 요즘 약간 밈되지 않았어요? 밈 됐죠. 맞아요. 약간 모든 단어에 핑을 붙이는 게 또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근데 어린애들 앞에서 하면 혼난대요. 그런 혼난대. 핑 없다고. 혼난대요? 혼난대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희 오늘 한강핑 하러 가잖아요. 저희 한강핑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파산핑이 됩니다. 이 티니핑으로 맞아요. 인해서. 그래서 이 줄거리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냥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주 어딘가에 있는 이모션 왕국이라는 왕국의 공주 로미가 지구로 뿔뿔이 흩어진 마음의 요정인 티니핑들을 캐치하러 지구로 떠나 지구에 있는 하모니 마을이라는 마을에서 살아가며 뭐 일상을 보내며 흩어진 티니핑들을 캐치해내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포켓몬이 떠오르죠. 그쵸. 약간
캐치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각 에피소드마다 약간 티니핑들이 종류가 하나씩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종류가 많아요. 이제는 한 100개가 넘는 티니핑들이 맞습니다.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티니핑들을 캐치할 때는 이 주인공 로미가 로열 티니핑들의 힘을 빌려서 다양한 프린세스로 변신해서 티니핑들과 마법으로 대결한 후에 마법 도구로 티니핑들을 뭐 큐브 속으로 보내 캐치를 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또 변신 마법, 이제 마법 소녀의 내용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는 그런 것들이 티니핑인 것 같은데요. 약간 클래식 아, 그쵸. 클래식. 설정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역시 클래식은 영원하다. 잘 쓱갔죠. 잘 쓱갔어. 포켓몬스터와 마법 소녀를 섞다니. 잘 쓱가서 예쁜 그림으로 포장한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시즌 1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는 시작했지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20대, 30대 세대한테도 현재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사실 이 콘텐츠가 유명해진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많이 도는 콘텐츠 중에 하나는 관상 보고 티니핑 이름 맞추기. 아 이거 굉장히 쇼츠로도 많이 나오고 거의 유명한 유튜버들 티니핑 콘텐츠 한다 하면 이 콘텐츠를 하죠. 맞아요. 근데 이거 맞추는 게 되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그 이름이 그 직관적이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귀찮아 해가지고 차나핑 뭐 이렇게 되기는 근데 하는데 차나핑 지금 표정만 보면 약간 우울핑 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뭔가 들고 다니잖아요. 베개를 들고 다니잖아요. 아.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졸려핑인가 아. 풀풀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제 또 졸림과 관련된 핑은 또 따로 있습니다. 오. 근데 아휴핑은 진짜 그림만 보면 아휴핑인 줄 모를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냥 나팔핑 막 뿌뿌핑 뭔가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뿌뿌핑 귀엽다. 그러게요. 뿌뿌핑 귀엽다. 그래서 네 티니핑 MBTI 테스트도 요새 인기를 끌 정도로 약간의 저희 20, 30대에게도 메이저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티니핑이라는 IP가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로 재생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원소스 멀티 유즈의 전형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곳들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우선 원작은 말씀해주신 TV 애니메이션이 원작이에요. 그 2020년에 1기가 나오고 매년 하나씩 새로운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올해 이제 10월에 5기가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리즈가 뭐 1기는 캐치 티니핑, 2기는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 3기는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 4기는 새콤달콤 캐치 티니핑 막 이런데 작년부터 올 초까지 했었던 그 새콤달콤 캐치 티니핑 같은 경우는 5세 여아 기준으로 최고 시청률 28%. 거의 뭐 우리로 따지면 뭐 펜트하우스 거의 눈물의 여왕이에요. 눈물의 여왕 거의 그 정도의 인기를 끄는. 그런 아주 폭발적인 그 반응이 있었고요. 이게 되게 귀여운 게 각 기수마다 티니핑들 컨셉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름부터 새콤달콤이잖아요. 그래서 음식들 이름으로 뭔가 티니핑들 종류가 나왔더라고요. 막. 새콤핑, 달콤핑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막 샌드핑이라 해가지고 막 샌드 사이에 이렇게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으면 무조건 채워넣고 싶어하는 핑, 오. 티니핑 이런 종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극장판 3부작도 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1부작이 올해 개봉을 했어요. 그 올해 8월에 사랑의 하츄핑이라고 약간 이 티니핑 시리즈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프롤로그 스토리를 담은 영화로 개봉을 했고 이게 또 흥행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관객 수 110만 명. 이야. 이게 거의 역대 그 국내 애니메이션 1인가 2위인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도 또 개봉을 했는데 중국에서도 20만 명 정도의 관객을 모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게임도 나왔어요.
게임이 그 스마트폰 게임 캐치 티니핑 AR이라는 게 있고 아케이드 게임도 출시가 됐습니다. 또 공연도 합니다. 공연해야죠. 뮤지컬도 이것도 이게 막 인기가 많아지고 나서야 막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준비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뮤지컬 같은 경우는 그 2기 있죠.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을 공연화해서 그 21년도 말부터 22년도 초에 공연을 했었고 또 앵콜 공연까지 그 해 여름에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3기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도 또 바로 뮤지컬화를 해서 이제 작년 초와 작년 여름에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두근두근 싱어롱 콘서트라는 컨셉으로 공연을 진행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거 검색하다 보니까 그 애기들 데리고 공연 다녀오신 부모님들의 후기가 많이 뜨는데 애기들이 진짜 좋아한대요. 근데 공연의 그 퀄리티는 썩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게 또 그 이런 키즈 컨텐츠가 요즘 되게 많으니까 티니핑 말고도 다른 공연도 보고 오신 분들이 또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은 남았다. 하지만 흥행은 잘 됐었겠죠. 그리고 이제 코믹스, 만화로도 또 활용이 됐는데 요거는 국내는 아니고 일본에서 이제 여자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만화 잡지 푸치구미라는 곳에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메인이죠. 사실 티니핑은 굿즈. 타산핑의 원인. 굿즈를 어마어마하게 팔아제끼고 있어요. 이게 작년 이 티니핑 제작사의 전체 매출 중에 80% 이상이 이 제품 굿즈 판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굿즈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봤어요. 일단 그 티니핑이 거의 100가지 넘는 핑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마다 다 피규어가 있어요. 다 피규어가 있고 그리고 뭐 그 피규어 핑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뭐 놀이공원, 하우스, 병원, 마차, 구급차 아주 컨셉별로 쭈루룩 있고 또 이거는 무슨 연관성인지 모르겠는데 로미가 되는 건가? 약간 요술봉 같은 거랑 뭐 가방이랑 이런 아이들이 입고 할 수 있는 그런 굿즈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격대가 꽤 높아요. 특히 막 하우스 이런 피규어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하우스 이런 걸로 가면 거의 막 최소 7, 8만 원? 비싸긴 하네요. 네. 레고보다 비싼 것 같아요. 그거 3개만 있어도 뭐 20만 원, 30만 원 훌쩍 가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왜 파산핑인지 이해가 되었다. 그러니까. 근데 피규어도 사실 뭐 가격이 1, 2만 원대라 한들 100개 모으면 저도 인터넷으로 보다가 17종을 한 번에 판다라는 글을 봤는데 가격이 25만 원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와, 그 아이들 막 1기, 2기, 3기, 4기 나올 때마다 원해요 뭐 이러면은 또 사줘야 되고 눈물핑, 제가 파산핑. 부모님이면 약간 아찔할 것 같아요. 그만 나와. 그만 나와. 그리고 이제 또 이 핫해진 이후에 그 굉장히 여러 기업들과 콜라보 상품도 또 출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GS25랑 콜라보해서 띠부실 붙어있는 젤리 이런 거 나왔었고 핫쇼핑 케이크도 나왔다고 해요. 오. 그리고 뭐 참전이라는 화장품 제조업체랑 콜라보를 해서 핫쇼핑 뷰티 세트, 프린세스 세트 약간 이런 화장품들도 출시가 됐고 뭐 메가커피나 이디야랑 랜덤 피규어나 굿즈를 주는 그런 콜라보 이벤트도 또 진행을 했었다고 하네요. 사실 뭐 다른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싶은데 화장품이랑 콜라보한 거는 조금 신기하지 않나요? 이 타겟층이 영유아 친구들인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뭔가 이 티니핑들이 나름 이 주요 고객들인 20, 30대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 판단을 해서 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저도 아니에요? 그런 건가 했는데 그 영유아 친구들도 메이크업에 관심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 티니핑 만든 회사에서 그 키즈 메이크 오버샵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들도 약간 공주가 되고 싶고 예뻐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제품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근데 그거는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긴 하네요. 그 타겟이 나이부터 5세라고 한다면. 그냥 뭐 무해하게 그냥 뽀짝뽀짝 그냥 이렇게 따라해 볼 수 있는 그 정도로만 만든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좀 그렇겠죠. 궁금하기는 뭔가 하네요. 병원놀이 하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티니핑이 이렇게 인기인데 과연 이 티니핑은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SAMG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오래됐어요. 2000년도에 설립돼서 3D 키즈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국내 회사 중에서 최다 3D 애니메이션 제작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 영역에 있어서는 엄청 전문가래요.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모션 캐슬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키즈랑 패밀리 토탈 서비스인데 이게 아예 플랫폼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뭐 키즈 전용 OTT 서비스도 진행하고 키즈 패션 브랜드 그리고 아까 푸디님이 말씀해주셨던 프리미엄 키즈 메이크오버 샵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잉글리시 키즈 클럽 같은 것도 우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우와. 그래서 이 IP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다 이렇게 사업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OTT 같은 경우는 유료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월 8,500원. 생각보다 가격이 센데요. 그러니까요. 거의 넷플릭스예요. 그러니까요. 디즈니도 월 9,9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격대를 좀 보고 좀 유사하게 맞춘 것 같은데 얼마나 구독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잘 어떤 니즈를 타겟으로 한 걸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TV로 다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TV 방영 시간을 맞춰서 챙겨보기 어려운 하지만 근데 또 유튜브에 올라온단 말이죠. 한 반년 지나면 네. 유튜브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이 티니핑에 월 8,500원을 쓸만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구독을 할 것 같은데 그 층이 좀 작을 것 같긴 해요. 약간 좀 갸우뚱하긴 했어요. 이거 보고. 그래도 뽑아 먹을 수 있는 최고의 포션인 것 같기는 해서 약간 최대한을 다 하겠다. 최대한을 다하겠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이거 그 가입자 수랑 유료 구독 비율 자료가 IR 자료에 있길래 봤었는데 네. 작년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가 15만 명이었고 그 중에서 유료 전환율이 20% 정도였나? 생각보다 그랬던 높네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제 기억에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월 구독자가 한 15,000명 정도인 느낌이었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좀 빠지는 게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사실 10,000명대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그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는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렇죠. 그러게요. 계산해 보면은 월 8,500원에 10,000명이라 하면은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운영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울 것 같기도 네. 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 플랫폼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자체 프로젝트 제작을 해서 티니핑이나 위시캣이나 아니면 미니 특공대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외주 제작하고 있는 경우도 있나요? 네, 외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외주가 메인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가 프로덕션이니까 그 외주로 뭔가 콘텐츠 기획이나 제작을 하는 것도 일부 사업 영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토이 쪽이 또 있는데 토이가 사실 메인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구 쪽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캐치티니핑이나 미니특공대 같이 유명한 IP를 활용을 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그리고 미디어로 얻는 매출이 또 있는데 이거는 EBS나 유튜브, 넷플릭스, 유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 등에서 지금 캐치티니핑이나 다른 IP들을 가진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얻는 수익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러면 넷플릭스에 공유되는 티니핑 시리즈는 이제 이전 시즌의 티니핑들이겠죠?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개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모션 캐슬 이쪽은 안 쓸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좀 확실하지가 않아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아직은 더 힘이 셀 것 같기도 해서 너네 TV랑 우리랑 그 동시 공개해 약간 이랬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조금 궁금하긴 하네. 아이고 궁금하니까 찾아야지. 근데 새콤달콤까지 나왔는데? 몇 차까지 나와 있어? 지금 다 전체 1, 2, 3, 4, 26개. 근데 새콤달콤은 유튜브에도 오늘 마지막 다 올라가긴 했거든. 그러면 약간 새 시즌만 안 나오는 건가? 이게 새콤달콤 캐치 티니핑이 24년 3월에 끝이었으니까 6개월 정도 생각하면은 어쩌면 최근에 올라왔을 수도. 공개일이 언젠지를 그러니까 공개일이 언젠지를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각 사업 분야별로 매출 비중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굿즈에서 거의 80% 매출이 나오고 있고 라이선스는 12% 그리고 용역은 2.5% 그리고 상품은 1%가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제품으로 만들어서 얻는 수익이 가장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판매할 수 있는 대상도 훨씬 많고 새로운 시즌이나 새로운 티니핑들이 나오면은 다 그게 각각 다 매출로 잡히는 거니까 이 회사에서는 그걸 좀 매출 주력으로 삼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전에? 또 해줄 수 있어? 그 어떤 거? 공간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 공간 사업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거의 사실 여기에서 얻는 매출 비중은 작거든요. 근데 그래도 티니핑 월드인 판교라고 아예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후기도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 가격에 비해서는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지만 애기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이게 또 디즈니랑 좀 비슷하게 디즈니도 어떤 월드나 뭐였죠? 월드랑 맞아 디즈니랜드도 가면은 뭔가 갈 수 있는 파크랑 월드 해가지고 따로따로 구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렇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거가 하나 있고 근데 거길 막상 가보면 사실 포토존만 있어가지고 실망이었다고 했고 하나는 아예 그 공연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런 공간 사업에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보면 어쨌든 히트 IP를 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리고 있는데 사실 본업 외에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역량이 없는 사업을 막 여러 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이제 뒤에서 얘기할 어떤 재무 성과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여기가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여기가 국내 회사 중 약간 3D 애니메이션을 가장 많이 만들어 본 제작사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노련한 노하우가 있는 곳인 거예요. 여기 회사가 전신이 3G 애니메이션이라는 곳인데 이제 2020년에 티니핑이 런칭됐잖아요. 런칭되기 전에도 2019년에 이미 유튜브에서 골드 버튼 수령한 채널이 4개나 있었어요. 와. 뭐 미니특공대 TV, 키즈팡 TV, 레이디버그 TV, 미니팡 TV 약간 이런 채널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콘텐츠 제작 역량은 확실히 있는 회사였고 이제 그게 티니핑이라는 IP로 빵 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해외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가 별개의 사업 영역으로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조금씩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내 비중이 더 큰 기업인 것 같아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티니핑보다는 그 이전에 미니특공대라는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좀 소소하게 수출을 해오던 상황이었고 처음에 2016년도에는 현지 기업들하고 파트너십 통해서 론칭하고 그냥 그 수수료만 로열티만 받는 식으로 하다가 작년 초에 이제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완구 유통을 조금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게 이제 매출에도 플러스가 됐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본 시장에서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 컨텐츠 유통이나 완구 유통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 사랑의 하츄핑은 중국에서도 개봉을 했죠. 그래서 이 미니특공대 다음에 티니핑이라고 하는 넥스트 히트 IP를 가지고 좀 글로벌리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기업을 알게 된 거는 티니핑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지만 그 전부터 뭔가 건실하게 그 역량은 계속 쌓아오고 있는 기업이긴 했네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이 키즈 컨텐츠라는 걸 기획하는 역량이 있는 조직이었던 것 같고 또 그거를 구현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내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 않았나. 해외 사업 또한 이제 한 국가씩 해보는 거 보면은 나중에는 뭐 북미나 이쪽도 공략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은 이 다음 업사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동아시아권에서 먹히는 컨텐츠가 이제 서구권에서도 먹힐 수 있을지 이게 요즘에 다른 드라마나 이런 거는 확실히 글로벌리 퍼지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키즈 컨텐츠에서도 그럴지에 대한 게 궁금하네요. 저도.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더 많은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고 성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재무 성과를 좀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어쨌든 이 티니핑을 만든 이 SAMG 엔터테인먼트는 티니핑 덕분에 아주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티니핑 런칭 처음 한 2020년도 매출이 236억이었는데 작년 2023년 매출이 951억이에요. 세 배인가요? 4배가 넘죠. 4배? 거의 5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 그 4개년 연평균 성장률이 55%, 56%. 이야.
막 숫자가 이래요. 236억이었다가 384억이었다가 683억이었다가 951억이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 그 주역은 확실히 그 굿즈입니다. 저 950억 중에서 760억인가가 이제 대부분 한국에서 팔린 이제 티니핑 장난감들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외형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앞서 얘기했듯이 아직 해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상황은 아니어서 여기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죠.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그 수익성은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이게 그 2021년도 매출 380억 할 때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30억대가 나왔거든요. 한 9%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그 다음 해인 2022년도부터 적자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적자 폭이 더 커져가지고 작년에는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950억을 벌었지만 94억 정도가 영업 손실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 이게 사실 어쨌든 제품 매출 비중이 이렇게 높은 데면 여기는 그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영역일 거잖아요. 그쵸. 많이 팔수록 원가율은 낮아질 테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매출 원가율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매출 원가율이 거의 83% 이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70%까지 내려왔거든요. 잘 개선을 했네요. 네, 요건 잘 개선을 했고 문제는 판관비예요. 판관비. 판관비가 20%에서 40%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요게 아무래도 그 주요 원인을 사업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벌렸잖아요. 한 2022년부터 뭐 플랫폼도 하고 패션도 하고 오프라인 공간도 하고 그렇게 신규 사업들을 확 하면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필요 비용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 신규 사업들이 바로 성과를 내주고 있지는 못해서 왜냐면 여전히 제품 매출 비중이 80%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된 걸로 업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 회사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안 좋았던 실적이 안 좋았던 일부 부분들 뭐 패션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한다라고 하네요. 정리를 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직접 다 하면은 베스트기는 하겠지만 이 기업은 이 다양한 사업으로 발을 뻗은지는 이제 얼마 되지는 않은지라 뭔가 모든 것을 다 하려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뭔가 후기들 들어보니까 이도 저도 않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네, 그 프리님 얘기하신 대로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 나머지는 뭐 로열티만 받는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한다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회사에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확 성장한 거는 티니핑이 확 떠서 그런 건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티니핑은 타겟 연령이 완전 영유아에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크면 또 다른 거 좋아할 거고 애기들은 점점 줄어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인 건지 올해 새로 런칭한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위시캣이었죠. 위시캣 귀엽더라고요. 양이. 요거는 타겟 연령대가 조금 더 높다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10대 정도를 타겟을 해가지고 원래 티니핑에 없었던 뭐 러브라인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 주인공이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는데 그 둘을 잘 엮어주려고 도와주는 애들이 그 양이들이래. 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스토리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컨텐츠인 새로운 IP인 위시캣이 얼마나 잘 자리를 잡고 반응을 얻는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위시캣도 종류 진짜 많더라고요. 약간 이 티니핑에서 얻은 이 굿즈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는 그대로 가져가되 타겟층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식으로 조금 더 IP를 확장시키고 수익성을 개선시키지 않으려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근데 또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요즘 티니핑 성인들도 많이 관심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왕 잘 되는 거를 몰빵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이 캐릭터의 타겟 연령대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티니핑 보기에 그냥 제가 보기에도 귀여운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인들도 충분히 뭔가 구매할 건덕지나 그런 게 있으면은 충분히 넘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뭔가 완전 장난감 느낌을 좀 뺀 뭔가가 나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차나핑이랑 아유핑 같은 거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직장인 버전 만들면 잘 되지 않을까요? 그 잔망 루피 그런 느낌처럼요. 뭔가 가능할 것 같은데. 예. 네, 약간 애기들한테는 인기 순위에서 멀어졌지만 어른들을 타겟한 이런 좀 독특한 핑들도 좀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선택한 이 세 마리의 티니핑들도 그렇게 아이들한테는 인기 순위가 맞아요. 높지는 않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희는 근데 이 귀엽고 캐릭터성 확실하고 이러니까 그냥 최애핑으로 고른 건데 확실히 그쪽이 좀 더 그 캐릭터성이 뚜렷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얼레벌레 요소들이 있으니까 좀 더 좋아하는데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은 충분히 어른들도 넘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는 이 티니핑의 성공에 기인한 이제 한국 키즈 애니메이션 시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뭐 유명한 이제 최근에 가장 유명한 거는 아기상어 뚜루루루 하는 맞아요. 네, 핑크퐁 컴퍼니부터 해서 그리고 이 키즈 애니메이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뽀로로 친구들까지 한번 네, 그 기업들은 어떻게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살아남고 있는가 부분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 시장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플레이어가.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 안녕. 안녕.